네, 안녕하세요. 순천 성남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방주용입니다. 학생회장 여러분께 학생 자치 활동을 이끄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간의 어떠한 갈등, 찬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유의미하게 토론을 나누고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그 노하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회, 다모임으로 다 같이 모든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학생회를 어, 학생들의 문제 해결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모임의 목표는요, 결국 학교 공간에서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과 공간, 조건,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학생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 삶이라는 것은 결국 배우고, 놀고, 쉬는 이러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학생회의 목표는 학생들이 잘 배우고, 잘 놀고, 잘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안건을 가지고 토의 또는 토론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토의 토론이라는 이 순서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는 토의 토론이 아닌 토론 토의라는 이 순서로 기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 토론과 토의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면 될 건데요. 토론이라는 것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어떠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을 좁혀서 하나의 합의된 찬반으로 나뉘지 않은 그 공통의 어떠한 입장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토의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토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둘의 개념이 다른데요. 토론과 토의, 어느 것이 더 먼저냐를 좀 따져보았을 때, 사실 토의는 토론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즉, 서로 다른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공동의 목적이 애초에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죠. 찬성이라는 목적과 반대라는 목적. 따라서 서로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른데 그 문제를 다 서로 다른 목표 지점으로 각자 해결해 가고자 하는 대안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의를 하기 전에 먼저 토론을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모든 상황이 토론을 거친 뒤에 토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학생회장 여러분께서 학생자치활동을 이끌어 갈 때 지금 우리 학생회가 서로 다른 입장 차이가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찬성과 반대로 입장이 갈려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여러분은 토의를 해 나가기 전에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의 토론이 아닌 토론 토의라는 개념으로 그 순서를 기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토론은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인데요. 먼저 선생님의 학교에서는 항상 토론에 임하기 전에 학생들이 지금 보여주는 이 기본 마음가짐 7가지를 읽고 넘어가는데요. 학생회장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토론의 기본 마음가짐을 학생회장들의 학교의 어떠한 기본 그 토론 전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 어떤 기본 원칙으로서 태도로서 이런 것들을 정해 놓고 이것을 한 차례 다 같이 낭독을 한 뒤에 토론에 임한다면 좀 더 갈등이 없는 좀 더 수월한 토론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에 대해서 각각 읽어보시고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직접 생각을 해보는 학생회의 친구들과 함께 같이 그 의미를, 가치를 따져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뭐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 5학년 때 토론에 대해서 국어 시간을 배우긴 합니다만 사실 다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4학년 학생들과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6학년 학생이라 할지라도 토론을 잘 경험하지 못했다면 사실 능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것들만 잘 기억을 한다면, 학생회장으로서 토론을 진행함에 있어 학생들이 토론을 준비할 때 이러한 토론의 6단계의 논리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준비 시간을 준다면, 또는 활동지를 제공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글자만 따서 안, 결, 이, 설, 반, 정이라고 외우면 되는데요. 각각 안건, 결론, 이유, 설명, 반론, 정리, 이렇게 6단계로 토론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남녀가 데이트 식사 장소를 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뷔페를 갈지 말지에 대한 어떠한 그런 대안을 선택하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남자가 찬성이다, 나는 찬성이다, 뷔페를 가겠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자, 결론은 그 찬성과 반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무엇이냐,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여러가지 음식이 있으니까 오늘은 여러가지 이것저것 다 먹고 싶어, 즉 안건과 상관이 있는 그러한 이유, 근거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학생들이 잘 하는 부분이라서 이 3단계까지는 쉽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막연한 또 다른 주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왜 여러가지 음식이 있으면 좋지? 남자는 생선회를 원하는데 여자는 회를 잘 먹을 줄 모른다. 그래서 둘 다 만족시키려면, 지금 찬성과 반대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어떠한 설명을 집어넣고 있죠. 근데 이러한 설명을 할 때는요, 다양한 어떠한 자료들이 필요한데요. 여기 보면 뭐 통계를 인용을 하거나 뭐 신문 보도, 또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나 위인들의 명언, 그리고 어떤 관용 표현, 속담, 비유적 표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럴 법한, 그리고 모두가 아는 그런 경험이나 실제적인 사례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설명은 핵심이 공감이에요. 단순히 근거만 가지고는 이 주장을 듣는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그렇겠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즉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그러한 논리력을 키울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5단계는 반대인데요. 나는 비록 찬성의 입장이지만 반대 측에서는 어떠한 근거를 들고 올 것인지, 어떠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은지를 미리 예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준비할 근거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반박 질문을 던질 것인지, 또한 그 근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의 근거에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5단계 반대 부분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핵심은 반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정당성을 좀 더 높이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5단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브레인스토밍을 해냈다면, 5단계까지 펼쳐냈다면 다시 한번 종합해서 이 5단계의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 찬성과 반대, 내가 찬성이라면 반대의 입장까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대안, 내가 반대라 할지라도 찬성까지를
산성의 입장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있지는 않은지, 물론 자신의 입장을 좀 더 주장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것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방법이 되겠죠. 따라서 이 6단계 정리 과정에서는 중립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6단 논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된다면 연습을 하는 것도 분명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학생회 회장단 그리고 각 부서장들로 구성된 어떤 학생회 리더 모임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6단 논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부서원이나 학생회 다모임 구성원 전체 학생들에게 토의 과정에서 리더들이 자연스럽게 이 6단 논법을 시범을 보여주고 유도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겠죠.